자, 영어의 난도질. 오늘도 난도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난도질 해드릴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관한 난도질입니다. 자, 원리는 똑같습니다. 명사를 저를 통하여 꾸며주는데 그때 그냥 막무가내로 문장을 딱 갖다 붙이고 우리나라처럼 뭐뭐 할 그때만 살짝 바꿔준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 명사와 이 절의 관계가 뭐냐 듣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라는 그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이 명사 어떻게 들어가냐 할 때 그때 필요한 그때 사용되는 전치사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라 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살던 집 이걸 영어로 하면 the house 그 다음에 I lived 그럼 내가 살았다 집이죠. 자, 이 관계사를 하나 써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관계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 앞에 있는 명사가 만약에 뒤에 있는 문장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정확하게 써주라고 그랬죠. 자, house를 the house를 요 뒤에 문장에 한번 넣어봅시다. I live the house 되나요 안 되나요? 그냥 여기다 위치를 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I live in the house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the house는 뒤에 있는 이 절에 들어갈 때 in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이 관계사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라는 겁니다. 아니 그거 없어도 다 알았잖아. 뭘 그렇게 해.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정확히 써줘라 이런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올바른 표현이 이겁니다. The house in which I lived 이렇게 써줘야 올바른 내가 살던 또는 내가 살았던 집이 된다는 겁니다. 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말을 왜 이렇게 깐깐하고 복잡하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또 이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한 걸 한쪽으로 하나의 딱 관계사에서 표현한 이 장점이 또 굉장히 복잡한 말을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한번 봅시다.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. The house 그 다음에 I lived 근데 이 관계사를 살짝 바꿔주겠습니다. The house next to which I lived 그러면 이제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이거 머리 아프니까 좀 이따 문장으로 한번 넣어보자. I live next to the house 내가 살던 곳 옆에 있는 집이에요.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내가 살던 곳 옆에 있는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The house next to which I liv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또 The house I lived 여기에 on which I lived 그럼 어떤 집이냐면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자. 머리 아파. I lived on the house 내가 그 위에 살았었네. 내가 그 위에 살고 있었던 그 아랫집 내가 그 아랫집이라고 해도 되나? 내가 얹어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그 위에 살고 있었던 그 집. 좀 나름대로 복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영어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. The house on which I lived. 그러니까 말이 복잡하고 까탈스러운 게 또 이면에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이 시점에서 왜 관계부사를 안 하지?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많이 배우신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관계부사를 먼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가르쳐주거든요. 관계부사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 라고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저희가 배우게 되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다양성 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놓치게 돼요. 너무 그냥 간단하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관계부사는 어떻게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약식으로 쓴 것이지 관계부사를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은 제가 따로 또 관계부사를 할 때 제가 정확히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순서는 제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완전히 익히시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. 그런 관계부사도 굉장히 쉽게 접하실 수가 있어요. 중요한 건 뭐냐?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 전치사를 써줌으로써 이 전치사를 자유자재로 바꿈으로써 뜻을 표현을 갖다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.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런 게 또 있습니다. 전치사를 쓰고 전치사를 쓰지 않고 이게 의미가 여러 가지 되는 거.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the tools 그 다음에 we ate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만약에 생뚱맞게 그냥 which라고 씁시다. The tools which we ate 그러면 이건 우리가 먹었던 도구예요. 우리가 막 먹었던 도구를 포크랑 이건 좀 심하죠. 자,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with which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자 봅시다. We ate with the tools. 우리가 먹을 때 사용한 그 도구구나. 그러면 이제 이게 뜻이 어떻게 되죠? 그렇죠. 우리가 먹을 때 사용한 도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. 여기다가
그럼 더 전치사를 틀면요. 이렇게 됩니다. The tools without which we ate. 우리가 먹을 때 사용하지 않았던 도구가 됩니다. 얼마나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까? 이런 개념을 먼저 우리가 딱 정립해 놓고,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부사를 배우는 게 좋거든요. 자,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. 어떻게 보면은 이 형용사절을 조금 더 풍요롭고 좀 더 다양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, 조금 더 멋있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난도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